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자,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2회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자동차가 쭉 직선 운동을 했는데 요 이제 O에서 P까지의 가속도를 A1, 그다음에 이제 P에서 Q까지의 가속도를 A2라고 했을 때 요 A1과 A2의 크기의 비를 구하십시오. 요게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 꼭 써먹었어야 되는 조건이 이제 뭐냐면 특이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이걸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5에서 P까지 구간의 평균 속력은 20m/s였어. 그러면 다른 걸 떠올리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평균 속도가 구간의 시작 끝난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할 거다. 그러니까 20m/s가 나와야 되니까 5를 통과할 때는 10m/s가 되겠죠. 그래서 5에서 P까지 평균 속도는 20m/s 이용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평균 속도 활용하는 거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도 P에서 Q도 평균 속도가 20이 되게 설정을 했어요. 30에서 또 10이니까. 그죠? 그래서 OP하고 PQ는 평균 속도가 같아서 이런 걸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물론 여기도 지금 시간이란 자료는 없으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각각 했으니까 O에서 P까지, P에서 Q까지에 대해서 각각 요 세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세 번째 정리를 사용해도 뭐 가능하죠. 그럼 이 A1 여기가 변이 크기가 3L, 그죠? 그리고 요쪽이 어쨌든 같은 값입니다.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30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인데 어차피 뒤에도 똑같아가지고 EA2 PQ 여기는 변이 크기가 L, 그죠? 근데 여기도 이 자리는 똑같아요. 선생님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는 30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여기는 나중 제곱 마이너스 처음 제곱을 할 거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이렇게 신경 써서 표현한다라는 거는 A1은 플러스고 A2는 마이너스이다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요게 절대값 양이 같다라는 거를 30, 10, 10, 30이라는 거를 보고서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 질문도 A1과 A2의 크기만 물어보기는 했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크기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만 하자면은 이게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랑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2분의 A1이니까 요거랑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A2분의 A1이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1하고 A2의 B는 1대 3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 해설은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현재 평균 속도가 20으로 똑같아요. 두 구간이. 그죠? 평균 속도라는 거는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속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요. 그러면 얘는 3L을 움직였고 얘는 L을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0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동한 게 3대 1을 이동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운동한 시간이 3대 1이 돼야 돼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요 P 그러니까 OP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10에서 30만큼 변했고, 그 다음 PQ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30에서 10만큼 변했으니까 속도 변화의 크기는 두 개가 똑같거든요. 20만큼씩 변했으니까. 근데 그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즉, 즉 가속도의 기본 정의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의 기본 뜻에서 해결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항상 그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되는 습관 자체가 질문의 물리량의 기본 정의로 해결이 가능한가를 먼저 습관을 들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속도의 기본 뜻으로 해결이 되네요. 3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1 대 3을 골라주면은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1 대 3으로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시면, 자, 문제는 이제 읽어보셨을 거니까,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10m/s 제곱이 있고 저항 뭐 등등 무시할 겁니다. 나와 있고요. 기억번 A하고 B는 0.5초에서 충돌할 건가? 그러면 기억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상대 속도부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A와 B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서로에 대해서 등속도로 나오니까 간편하고 직관적이고 빠르다.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는 A를 기준으로 하던 B를 기준으로 하던 20m/s죠. 그럼 20m/s를 얼마? 10m 동안 운동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5초 후에 둘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빠르고 간결하게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에, 자, 충돌하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B의 높이는 5m인가? 그럼 이제 B의 운동을 물어봤으니까 B의 온전한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충돌할 때까지는 0.5초가 걸린다 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B가 이제 위치가 어디인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는 0.5초 동안의 변이를 지금 물어본 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10m/s 제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변이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을 써도 가능은 하죠. 그럼 초기 속도, 자, 위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10 곱하기 0.5 2분의 1, 그 다음에 a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10 0.5의 제곱. 이 계산을 해도 가능은 하죠. 변이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얼마라고 구해도 되는데,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자, 그러면 저 평균 속도를 메인 재료로 쓸 거예요. 그러면 충돌할 때 뭐 대충 여기 어디쯤이었어 라고 해보면, 그때 요 A하고 충돌하는 순간에 B의 속력을 만약에 안다면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 동그리라고 두면, 즉 2분의 10 더하기 동그리, 요게 평균 속도,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곱하기 0.5초. 이러면 변이가 그냥 딱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등가속도 직선운동했고요. 가속도란 아이의 기본 뜻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연직 아랫방향으로 10m/s의 제곱이에요. 출발할 때 10m/s로 위쪽이었고, 근데 0.5초가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럼 1초에 10m/s 변해야 되는 거니까 0.5초면은 5m/s 변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그리가 5m/s가 되네요. 5m/s 감소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5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5m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는 크게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5m라는 거는 일단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번. 충돌하는 순간 B의 속력은 5m/s이다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특징, 그죠? 1초당 그 속도 변화가 매 순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게 2번 문제였죠. 자, 3번 문제 보실 건데요. 3번 문제는 우리 강의했던 내용 중에 중력장 운동.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표현은 지표면 부근에서의 운동. 그럼 A가 되게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B는 조금 낮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즉 중력장 운동에서 운동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Y 성분이 결정을 한다. 그럼 A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일단은 큽니다. 자, 요거부터 찾아놓고 기억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공기의 저항 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둘 다 받게 되는 알짜임이 중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짜임의 MA니까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짜임을 중력으로 나눠준 거죠. 뭐래냐? 알짜임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의 가속도는 중력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라 중력 가속도인 10m/s 제곱으로 똑같죠. 그래서 기본 강의 복습하는 지문이었던 것 같고요. 기억은 자, 그래서 기억번 가속도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평균 속력은 A하고 B가 같을까? 요거를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P하고 Q에 도달할 때까지 A하고 B의 이동 거리는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운동 시간이 A가 B보다 크니까 즉 요것도 기본 단어 뜻 정도만 물어봤네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들어갈 건데 뭐가?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똑같은데 시간이 A가 B보다 크니까 평균 속력은 누가? B가 컸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번으로 넘어가면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최고점에서의 특징은 수평 방향 속도만 있죠. 둘 다 수평 방향 속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 속도의 크기를 지금 물어본 건데 그걸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뭐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B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게 A보다 큽니다. 그죠? 근데 운동 시간은 B가 작아요. 그러면 중력장 운동의 제일 기초 컨셉 X방향은 등속도,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B는 더 먼 거리를 X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운동한 시간도 작아. 그럼 되게 빨랐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X방향 속도가 A보다 많이 컸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방향 속력은 B가 더 커야 되니까 디귿 틀린 걸로 골라야죠. 자, 이게 3번이었고요. 4번 문제는 이제 마찰력 쪽을 메인으로 이제 물어본 건데 그래서 일단 무게가 100N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인 무게부터 표시를 좀 하고요.
힘 표시부터 좀 할까요? 그 200N으로 눌렀습니다. 요거 200N의 목적어는 역시 물체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물체가 벽을 누를 거니까 이때는 목적어가 벽이니까 표시하진 않을게요. 난 지금 물체에 대한 것만 궁금해서. 그러면 어쨌든 물체가 벽을 누를 거기 때문에 벽면이 물체를 밀어버리는 힘도 있겠죠. 그냥 N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기호적으로는. 근데 얘가 안 미끄러졌대요. 그럼 항상 마찰력은 이 표현이 중요하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그 마찰력은 미끄러지려는 방향인 아래쪽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었을 거고요. 안 미끄러졌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고요. 그죠? 따라서 현재는 어떤 상황? 최소한 마찰력과 미끄러뜨리려는 힘, 중력과 크기가 같네요. 자, 그래서 기억이 그냥 해결이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물체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를 미끄러뜨리려는 힘인 100N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골라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벽면에 수직하다. 그럴 리가요. 이건 뭐 물어봤을까요? 마찰력 뜻 정도 물어봤죠. 마찰력은 접촉면이 마찰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그죠? 무엇을 미끄러지는 것을 물체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미끄러지려는 건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위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요. 디귿 물체를 누르는 힘을 더 크게 하면 마찰력의 크기도 증가한다.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느 걸 혼동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냐면은 마찰력을 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언제만? 최대 정지 마찰력이거나 운동 마찰력일 때만.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거나 운동 마찰력이 아니면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란 얘기인데 물론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을 빼면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다라고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2만 뉴턴으로 바꿔도 이 관계는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여전히 100뉴턴이 돼야 할 겁니다. 그죠? 단 요 힘을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더 세게 누를 거니까 벽을. 그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증가하긴 하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아니면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은 걸로만 하셔야 되고요. 뮤 n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습 삼아서 너무 많이 표시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속도가 안 변하니까 운동 상태가 안 바뀌니까 R자 힘이 0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때 보시면 연직 방향은 힘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F랑 100N이랑 같고요. 그 다음 수평 방향은 오른쪽으로 200, N이 200.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N하고 200이 같아서 그죠? 수평 방향도 R자 힘이 0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다음 2차 강의에서 또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난이도 좀 높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중력장 운동이기는 해요. 아이고, 지금 소음이 조금 많이 삽입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력장 운동인데요. 잠시만요. 수평으로 V1의 속력으로 던졌고, 그래서 지면에 이렇게 V2로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측정을 해봤더니 V1이 V0로 실험을 했을 때는 V2는 2V0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저쨌든 중력장 운동의 핵심 기초 사항은 X 방향은 등속도, Y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땐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X 방향은 등속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도착하는 순간에 V2의 X 성분은 그냥 V1이죠. V1이 V0로 주어졌던 3V0로 주어졌던 10V0로 출발을 했던 간에 X 성분은 등속도니까 V2의 X 방향 요 속도의 크기는 무조건 V1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기억번 H를 G와 V0의 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싹 봤는데 문제 조건을 이용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V1이 V0일 때 V2가 2V0입니다. 라는 거를 지금 써먹으려고 그래요. V1이 V0이면 요거 일단 V0고요. 그죠? 근데 V2가 2V0였어. 옆에다 다시 한번 표시해 볼까요? V2가 이 방향쯤인데 이게 2V0고 X방향은 계속 V1이니까 요게 V0고 그러면은 끝났네요. 그죠? 벡터 합성이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 메인 해결은 벡터 합성 및 분해 요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걸 지금 내가 구해야 되겠는데 그죠? 얘랑 V0랑 합성한 게 2V0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V0의 제곱 더하기 동그리의 제곱 루트 씌운 게 2V0가 돼야 할 거야. 따라서 동그리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이러면 루트 3V0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제곱하면 오른쪽이 4인데 여기서 1 하나 넘어갈 거니까 3이 될 거라 다시 루트 씌우면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그냥 4V0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3V0가 V0의 제곱이 돼야지. 그죠? 그래야 되니까 넌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구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동그리 즉 Y 성분을 구해버렸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Y를 구했다. 근데 H가 Y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했으니까 저하고는 중력장 운동에서만 충실하게 써버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채공 시간은 지금 현재 이 Y 성분은 완벽하게 그냥 자유낙하죠. X를 날려버리면 그죠? 그 루트 G분의 EH 또는 G분의 도착하는 순간에 Y방향 속력 여기에서 관계가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 G분의 EH가 G분의 루트 3V0가 돼야 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H를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보시자면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골라주셔야 되겠고 니은번 V1이 V0일 때 X가 이만큼의 값이 될까요? 근데
이 x라는 거는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로, 즉 x 성분에 대한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야를 기본 컨셉으로 풀이를 들어갈 거라. 그러면 x방향 등속도니까 x방향 속도는 v0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 곱하기 운동 시간 해버리면은 요 자리가 뭐가 됩니까? x가 돼야 되겠죠. 운동 시간을 답에서 요구하는 기호들이 나오게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루트 g분의 2h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운동 시간을 g분의 루트 3 v0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땡큐하다. 그 다음 디귿번 v1이 3v0일 때 이번에는 조건을 좀 바꿨네요. v2가 얼마가 돼야 할까가 핵심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끝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저하고는 진도는 안 나갔으니까 디귿번은 그럼 V1을 3으로 바꾸던 10으로 바꾸던 10만으로 바꾸던 Y 방향은 변화된 게 없어요. Y는 정지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Y는 어쨌든 이거를 엄청 큰 V0로 바꿔도, 그죠? Y만 신경 쓰면 정지 상태에서 쭉 H 낙하한 거라 Y는 실험 내용을 바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순간에 Y 방향 속력은 기억에서 구했던 값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 방향 성분은 루트 3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X만 얼마로 바꿨다? 2V0로 바꿨다. X 방향은 또 등속도. 그럼 이 둘을 합성한 게 V2가 돼야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2V0가 아니라 3V0죠. 이게 3V0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요 도착하는 순간의 속도 V2 값은 루트 3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얼마지? 12. 루트 12가 돼야 되니까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 V0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내용들까지 추가해가지고 더 정리를 하게 되면 풀이 방법이 꼭 중력장 운동의 내용만으로만 가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게, 다른 이제 해결책들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추가적으로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적이 중력장 운동 쪽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